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어와 풍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있으시죠? 1단원 경험의 발견과 공감입니다. 12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반어와 풍자, 운율을 활용해서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나타낼 수 있다가 우리의 학습 목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은 뭐냐면 반어적 표현과 운율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그리고 반어적 표현이 사용된 시를 한번 읽어 볼 거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단편 소설까지 읽어 보도록 할 거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들로 아마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반어적 표현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반어적 표현이라는 것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서 강조를 하는 표현입니다. 자, 어마무시하게 멋있는 조인성이 저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봅시다. 근데 온갖 행동으로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하지만 가끔씩 이런 멋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나 너 별로 안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나 너무 좋아해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쵸? 잘 모르겠으면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8시 40분까지 학교를 와야 해요. 근데 존이라는 친구는 9시가 다 돼서 학교를 왔네요. 오면서 어마무시하게 큰 코끼리를 만났다거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만났다거나 갑자기 운석이 떨어져서 늦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각을 했어요, 존은.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구야, 빨리 왔네. 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 빨리 와서 빨리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아니죠. 너 너무 늦게 왔어. 라는 말을 반대로 빨리 왔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늦게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참 쉽죠? 그러면 운율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운율이라는 것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악적 효과를 더하는데요. 음악이 느껴지면 시에서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전달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일정한 호흡으로 끊어 읽도록 해서 운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운율을 할 때 운과 유를 나눠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운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거 소리, 단어, 비슷한 것을 계속 반복되게 하는 것이고 율이라는 것은 음의 높낮이나 뭐 길고 짧음 그리고 세게 말한다거나 약하게 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이러한 것들이 글자 수나 뭐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시를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4페이지를 펴면 너는 바보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넌 바보다. 씹던 껌을 아무 때나 퇴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개구멍으로 쏙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얼굴에 검댕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호랑이 선생님이 정근 가신다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찔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그까짓 게 뭐라고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주는 너는 참 바보다.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씩 웃어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바보다. 그럼 난 뭐냐?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네, 다 같이 읽은 거 맞죠? 그러면 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 이 시는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너가 바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나는 그러면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나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너의 행동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씹던 껌을 아무 때나 토해 뱉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서 버린대요. 내가 관찰한 너의 모습은 어때요? 어, 첫 번째로는 생활 태도가 너무 바른 생활을 하는 친구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개구멍으로 쏙 가면 되는 것을 삥 돌아서 교문으로 다닌다고 했어요. 이거는 두 번째 내가 바라본 너는 규칙을 잘 지키는 친구네. 그렇죠. 세 번째,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귀하고 약하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예의 범절하게 착하고 순수한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호랑이 선생님이 정근간대. 그래서 아무도 안 우는데 얘만 울어.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는 정이 많구나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들레 앞에 앉아서 계속 한참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얘는 정말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거짓말로 허풍을 떨어도 눈 동그랗게 뜨고 진짜? 이렇게 해주는 거 보니까 친구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공감을 해주는 것을 얘, 이 친구는 나는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너 진짜 바보야,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화내지 않고 씩 웃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밝고 수더분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정말 정말 바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 그렇게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바보라고 하지만 너는 어떤 친구예요? 그렇죠. 착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것을 바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정말 정말 바보다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더 강하게 너 진짜 착하다. 너 정말 순수하다. 이런 말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럼 난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내 뒤를 쫄쫄 쫓아다니는 나는 라고 하면서 나는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바보니까 쟤랑 안 놀아 이게 아니라 사실 바보인 모습이 보기 좋고 내가 따르고 싶어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따라다니게 되고 이 문장들 덕분에 이 마지막 년 덕분에 사실은 너를 바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모두 반어적 표현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를 넘어서 교과서 16페이지부터 쭉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제가 설명을 한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나의 눈에 비친 너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리를 해보고 그러고 내 속마음은 어떤지 내가 이 시에서 표현을 너는 바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내 속마음은 어떤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반어는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면 됩니다. 자, 이 시에서 우리가 이전에 운율에 대해서도 살짝 배웠죠. 운율이란 게 뭐라고 했어요? 네, 계속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리듬감을 주고 음악성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너는 바보다, 너는 바보다, 너는 바보다, 너는 바보다, 너는 바보다, 너는 바보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네가 바보다 이런 말을 바보다 이게 아니라 네가 바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넌 정말 좋은 애야, 착한 애야 이런 의미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 그렇게 하면서 생기는 효과가 어떤 것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하니까 음악적인 느낌이 나게 돼요. 그래서 시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얘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보통 시에서 나타나는 모든 표현법, 뭐 반어법, 뭐 은유를 만들기 위해 뭐 반복 이런 것들이 모든 이유는 시에서 화자가 주장하고 싶은 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이까지 해서 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하다가 이제 뒤에 교과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생기면 선생님한테 쪽지 보내기나 아니면 밴드에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편 소설을 통해서 반어적 표현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단편 소설 중에 운수 좋은 날이 있는데 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단편 소설은 1920년도에 지어진 소설이에요. 이 파일을 따로 첨부를 할 테니까 읽어보고 다음 수업 시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